시작. 예, 안녕하세요. 이석입니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석입니다. 제가 지금 뭐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지금 그 감기도 걸렸고 어저께 이제 술도 마셨고 거기다가 이제 감기도 걸려가지고 지금 맹맹한 상황입니다. 라이브로 할 걸 하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 좀 전에 오늘 그러니까 제가 양쌤하고 이제 촬영을 하나 했었어요. 근데 워낙 제 상태가 안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폐기하고 그냥 단독으로 이제 녹화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먼저 얘기 드릴 거는 이 밴드 차원의 어떤 면접 강의 그거를 11월 달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려고 실행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그 시점이 학원 강의하고 그대로 맞물려 버리거든요. 일단은 이제 뭐 밴드가 저를 매겨 살린다면야 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호구지책, 예, 그게 중요하죠. 예. 지금 햇반도 떨어졌고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농담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내년에는 좀 달리 기획을 좀 해볼게요. 그 면접 관련된 거는 뭐 일반 면접이나 입문 면접을 한번 제가 쳐볼까 뭐 이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일단 좀 이제 겨울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이제 자연계 이제 재심 기반 면접 고려대 연대 이쪽을 이제 염두에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뭐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이석 선생님 강의 어디서 해요? 뭐 이러시니까 일단은 요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미 제가 이제 우리 밴드에다가 제가 이제 연대 고대 이제 면접 문제들 뭐 풀이하는 거 이제 일단 PDF로 올렸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문제 계속 풀어 올려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문제 하나 풀다가 딱 막혀버렸어요. 왜 막혔냐면은 이 쉬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금세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말을 풀어내는 게 이게 갑자기 탁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 딱 그거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막혀버렸고 논술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질문 응답도 해야 되고 배고파라. 자, 자 일단 제가 이거를 하나 먼저 얘기할게요. 고려대학교 이제 심층 면접 문제를 보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죠. 뭐 재시문이 주어지고 뭐 재시문 가와 나의 뭐 공통점이 뭐냐, 뭐 다와 라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 그가 이제 뭐 언어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뭐큰 적은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재시문 라와 연관하여 뭐 가를 설명해봐라 이런 것들. 뭐 재시문 라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유추 비교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걸 보면 되는데 이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면접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하라 그러죠. 적극 과감.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세게 얘기를 해라. 하필이면은 고려대 면접 때 그 이 과감 적극 세게 말하는 거 이걸 요하는 시스템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과학자의 자세 내지는 어떤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랑 관련이 돼서 나온 질문들은 보통 그쪽에 해당이 돼요. 일전에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작년 문제죠. 관성 문제를 하나 올렸었죠. 관성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 그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재밌는 설명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 지구 환경이 계속 변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였는데 뭐 하다 보면 환경이 변하면 또 우리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 속에서 뭘 끌어냈었죠? 진화를 끌어냈어요. 진화를 끌어냈고 진화를 하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변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실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예요. 이런 답 안 나와. 그냥 제 시문에 있는 그게 그냥 똑같이 읊어지는 거예요. 에이 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고가 딱 그 어느 한계점을 잘 못 넘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과학자의 자세,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거기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특이하죠? 어, 가령 예를 들면은 이게 언제적 문제냐, 그렇죠? 예, 설명에서도 제가 가끔 설명하는 건데 뭐 17학년도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변곡점이 소재로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병복점이라는 것은 어떤 기울기의 변화가 이제 오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건데, 이 병복점하고 전통 사회와 근대 사회를 비교한 제시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시문에 케플러라는 과학자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행성의 궤도는 기존 행성의 궤도는 원운동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타원 궤도라는 걸 받아들였다. 이런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실제 이제 원운동 자체를 타원으로 받아들인 이 순간이 사고의 변곡점, 생각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랑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지원자야, 학생아, 너는 네가 만약에 그 시절에 살았다면, 뭐 예를 들면 뭐 산업혁명 시절이라 그럴게요. 너의 사회적 역할은 뭐니?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예전에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산업혁명 격변의 시기입니다. 뭐 과학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뭐 블라블라 떠들었는데 그 다섯 명이 없는 거예요. 뭘 답해야 되냐면은, 자, 케플러가 어떻게 살았는가? 제시문에 나와 있어요. 기존의 생각을 버렸죠. 그러니까 원궤도라는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타원궤도로 넘어갔죠. 자, 이게 뭐죠? 들어가야 될 답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 다음에 제시문에 보면 그 어떤 다른 제시문에도 유사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근대화라는 것은 어떤 종교와 미신의 맹목을 버리고 합리성과 이성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레파토리들이 있다고요. 자, 그 논술하고 면접의 차이점인데, 논술은 답이 굉장히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답이야. 막 어떤 그 답이란 게뭐 오지선다에 하나를 찍는 그런 식의 답이 아니라 어떤 과정 자체까지도 포함해서 그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답이에요. 그런 게 논술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채점이 편하지. 다양한 답이 나왔다가는 어떻게 돼버려요? 교수를 채점하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면접은 좀 달라요. 면접은 그 상대적으로 이게 많이 열려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올 소재 가능성은 있지만 그 다양한 답이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가 다양한 답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 자, 1 더하기 1은 2란 사실이 들어가 있는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과 한 개와 사과 또 한 개를 더했더니 사과 두 개네요. 이런 식의 답. 혹은 뭐 떡 한 개와 떡 한 개를 더했더니 떡 두 개네요. 이런 식의 답. 혹은 사과 한 개에 떡 한 개가 더 있으면 물체 먹을 게 두 개네요. 이런 식의 답이 나오란 말이에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1 더하기 1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어떤 내용적인 의미를 가진 답이 꼭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관성의 문제, 그러니까 작년 문제 그 관성 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물체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지금 그 적응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제시문이 요구하는 건데, 근데 그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더 관성 문제 같은 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적응하려면 변이를 갖다가, 자, 지금 현대 기술은 뭘 할 수 있죠?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요. 우리 스스로가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생기는 거라고요. 환경이 극단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자, 이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된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오케이? 예. 그런 식의 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케플러 사례를 들었지만 뭐죠? 기존의 생각을 뭘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통사회가 근대사회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뭘 해야 되는 거죠?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기존의 생각이 하필 뭐죠? 선입관인 거예요. 선입관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요 사고가 고려대 면접 전반에 다 깔려 있어요. 뭐 사례로 얘기하면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뜻밖에도 우리가 그런 답을 잘 못한다는 사실이야. 이게 재밌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답들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고로 굳어져 있거든요. 근데 과학이란 학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보수적인 학문이에요, 이게 진보적인 학문? 과학이 아니지.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움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학문이거든요. 근데 새로움을 발견한다는 게 이게 보수적인 거예요, 진보적인 거예요? 그렇죠, 진보적인 거예요. 보수 진보 정치로 나누지 마세요. 예? 진취적이라 그래야 되겠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 대표적인 것들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과거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 그거 뭐예요? 천동설이 뭐로 바뀐 거예요? 지동설로. 기존의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야? 그게 과학자인 거예요. 그 저기 이제 고려된 문제에도 이제 사례로 하나 나와 있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을 버리는 게 그게,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렵지. 선입관을 버리는 거, 그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선입관을 버리려면 우린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용기. 대표적인 과학자 있죠, 갈릴레이. 뭐 지구는 돈다 이러다가 이제 호되게 착살났죠. 그래도 돈다.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일종의 과학자의 자세거든요. 이 맥락이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용기. 기존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 뿐만 아니라 17학년도 특기자 전형 문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오류 그 제시문의 유사성의 내용이 뭐냐면, 제시문 전반에 여러 개의 제시문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오류거든요. 오류. 근데 질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가 실험실을 구성해야 돼. 그럼 구성원 뽑을 때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을 뽑을래?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요 질문은 잘 보셔야 돼요. 너가 실험실 팀장이야. 구성원은 어떤 사람 뽑을래? 자,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뭐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시문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였죠? 오류예요. 오류. 자,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오류. 뭐 내가 실험을 하다 오류를 냈어요. 자, 오류 인정할까요, 말까요? 인정하는 사람이 좋아요?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인정하는 사람이 좋죠. 오류를 인정해야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어떤 새로움을 또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오류 인정하는 게 우리 사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뭐가 필요하죠? 역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 뭘 할 수 있죠? 오류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고, 오류를 인정한단 말은 본질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즉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이게 과학자의 자세고, 어쩌면이 아니지, 이게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쫙 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병곡전과 관련돼서 얘기 나왔었고, 또 어떤 게 있었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이건 재작년 18학년도 문제구나. 우리 아마 교재 자료에 다 있어요. 뭐 지원자의 전공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이 됐다는 소리야. 알파고가. 너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인공지능 이제 사람이 아니거든.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인공지능이 해봤자 얼마나 할까, 이런 식의 사고가 먼저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전제 조건을 어떻게 달았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고요. 인공지능 알고 보면 무지하게 똑똑해요. 제시문에 보면은 사람들보다 월등한 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람만 못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진짜 제시문도 제대로 안 읽은 거고. 실제 이제 요 질문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인공지능이란 말을 인공지능이라고 치지 말고 어떤 다른 누군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다른 뛰어난 과학자가 무엇을 발견해냈다,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칠게요. 이거를 내가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인데, 자, 신뢰할 수 있겠냐. 근데 자, 과학자는 어때야 되냐면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죠?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믿을까 말까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학의 역사가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의 역사이기도 하고 학문의 역사이기도 하고. 자, 인공지능이란 말에 매몰되는 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하나의 어떤 지성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 이제 인공지능으로 되돌아왔어요. 인공지능이 뛰어난 업종을 막 만들어내요. 그럼 저건 인공지능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안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판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닌 거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는 거냐, 선입관을 깨라, 이 소리예요. 인공지능이란 그 말에 매달리지 말고 선입관. 즉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건 진짜 뭐 뉴턴의 말에 따르면은 그 바닷가에서 모래 하나를 들고서 그냥 좋아서 뛰어다니는 게 그런 인간이지만 인간인 거거든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뭐죠? 아, 모래 하나 말고 다른 모래 알도 있구나. 그 다음에 바닷가에 물도 있구나. 이런 걸 갖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게 뭐가 필요하죠? 역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뭐냐면은 내가 나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학문이 그거예요. 무지. 내가 모르면 모른다. 그러니까 나 좀 알려줘. 나한테 알려줘.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학문하는 자세이고 과학의 자세, 과학이고 과학자의 자세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쫙 깔려 있어요. 쫙. 그런데 쫙 이런 질문이 깔려 있고 제시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답이 나와야 되냐면은 나는 선입관, 난 선입 기존의 생각 그게 선입관이잖아. 나 그거 버릴래. 이럴 줄 알란 소리예요. 그다음에 내가 몰라. 무지해. 그럼 난 무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류를 인정할 줄 알듯이 무지를 인정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용기이고 정직이고 과학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한번 문제들을 쭉 보시면은 또 다른 어떤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방금 제가 설명한 게뭐 과학과 관련된 철학적 관점? 예, 제가 철학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제가 뭐 저도 철학 좀 알아요. 제가 이제 철학 전공한 인간한테 참 나름 이제 주워 들은 게 많고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뭐 철학이니 뭐냐 하면서 어렵게 뭐 인문적인 내용 하나 들어갔다고 철학이고 나발이고 막 이러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자세. 이걸 갖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고려된 문제를 쭉 보게 되면은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어쩌면 요 내용들이 일반 면접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로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 보통 찬반 의견이 이제 갈리는 형태인데, 뭐 찬성을 해야 되느냐 반대를 해야 되느냐 어느 정답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 찬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은 반대가 뭐 아니면 뭐 반대가 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논리적인 내용이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항시 우리는 뭐냐면 새로움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이게 과학이다. 이런 관점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저 뭐죠? 하여튼 그 자료는 또 한번 업데이트 할 거예요. 오늘도 이거 오늘 기필코 업데이트를 하고야 말리라.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